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우리 저희 증시각도기 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빌고요. 특별히 한국에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더 좋은 소식을 오늘 전하면서 편한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마감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흥미진진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국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 투자한 사람들은 뭐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계속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백신과 관련해서 계속 버벅버벅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근데 사람들은 해석을 그렇게 할 것이다. 떨어지면 확진자가 늘어서도 그렇고 올라온 백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사실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숨고르게 하는 거고 떨어지니까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갈 길을 가는데 해석은 이렇게 저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뭐 그 틀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뭐 벗어나지 않고 오늘도 그런 장세와 그런 해석들이 지금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확진자 수가 줄었나요? 아니요, 계속 늘어요. 15만 2천, 4천 이렇게 그 일일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었고요. 유럽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탈리아는 또다시 그 의료 시스템 붕괴 상황에 이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는데 증시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올랐어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네, 이렇게 되면 해석할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백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백신 중요해요. 백신 중요하고 큰 틀에서의 변화, 그 기조적 변화를 일으킨 요소가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안 되고 있죠? 네, 부양책이 안 되고 있어요. 부양책이 될 때까지는 계속 왔다리 갔다리 버벅버벅 될 것이고, 부양책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시화되면 그때는 좀 랠리를 뽑을 것이고, 부양책이 안 되면 좋을 때는 약간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떨어졌다가 너무 많이 빠지면 다시 오르고, 뭐 이런 흐름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거보다 이제 더 우와, 이럴 수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아시아권의 상황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다. 네, 드디어 원화 환율이 1110원대마저 깨졌습니다. 1110원대마저 깨지면서 1108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파른 속도냐면 지금 전 세계 통화 중에 제일 강세잖아요. 8월달 이후로 지금 10몇 프로가 올랐어요. 지금 여러분 8월달 이후로 원화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달러와 환산으로 여러분의 재산이 10%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총액 자산 기준으로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달러 환산 GDP 뭐 그다음 달러 환산 뭐 이렇게 되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은 1인당 GD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기조적인 상황일 것이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제 조금 더 그럴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말에 이제 올라갈 홍익희 선생과의 대담이 올라갑니다. 홍익희 선생님은 이제 실전에서 자기가 이게 코트라에서 무역 담당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환율도 중요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IMF를 당하고 그다음에 리먼 사태가 터지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환율에 대해서 몸소 체험을 하면서 이건 이거 이렇구나. 그리고 또 해외에 필드에 있다 보니까 환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경험을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바닥에서부터 바텀업으로다가 쌓아 올린 지식을 가지고 체계적인 지식을 많이 쌓으셨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현장감 있게 이 환율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이번에 아마 2번의 컨텐츠를 지금 편집이 잘 된다면 오늘과 내일 올라갈 건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거 같이 꼭 보세요. 그래야 투자의 시계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주 대담하는 내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어? 할 정도로 재밌었던 내용인데요. 거기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 오늘 시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되는 건 뭐냐면 한국의 장기 그 환율 평균은 달러당 얼마였냐면 1125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말이죠, 1125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있었어요? 장기 평균이면 상당히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었나요? 아니야. 그냥 내려왔어. 그냥 쭉 하고 내려왔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뒤집어서 보면 워낙 강세 압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강하다는 거.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 이건 뭐 어차피 뭐 결국은 시장에 맡겨놔야 된다는 게 홍 선생님의 이야기고, 저도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너무 빠르면 현기증이 나니까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지나? 이 가속 페달 받은 것처럼 신기하죠. 브레이크를 연락에 밟고 있는 주체도 하나 있죠. 어디죠? 위안화. 중국 위안화입니다. 중국 위안화는 브레이크를 연락에 밟고 있어요. 밟고 있는데 제가 맥점이라고 말씀드렸던 6.7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깨졌고요. 두 번째, 이제 강력한 저항선을 만들고 있는 라인이, 전선이 어디냐면 달러당 6.6 위안이에요. 근데 오늘 6.6 위안 깨졌어요. 6.6 위안 깨지면서 6.5969, 아마 그러면 월요일날 다시 6.6을 올리려고 할 텐데, 이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어떻게 녹록지 않다? 일단 상품 수지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물건들이, 중국 같은 경우는 500억 달러씩 매달 달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2018년도를 한번 회상을 해보자는 거죠. 2018년도 초반, 2017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달러 단속을 했어요. 중국에서 달러가 너무 밖으로 많이 나가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달러 단속을 했단 말이죠. 달러 단속을 하면서 절대 달러를 못 쓰게. 그래가지고 막 물건 나온 거, 지금 뭐 안방보험, 저 미래세 뭐 문제되고 했던 아마 그 시기쯤일 텐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미국에 가지고 있는 중국 자산들이 물건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팔아라. 판다고. 왜냐하면 달러가 없으니까. 당장 달러들이 급하니까.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달러를 안 주니까 갖고 나가야 되는데, 내 돈 이거 내 달러 애착한 거 주세요. 나 갖게 안 줘. 어떡하지, 달러 없는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상황들이 확 변한 거예요. 왜? 물건 팔고 달러가 들어오니까 달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가 막 되는 거지. 지금 홍 선생님 말로는 한 달에 750억 달러 정도가 지금 중국에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상품과 자본으로. 채권 매입하겠다는 돈도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200억 달러 정도. 자, 70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한 90조 가까이 되는 돈이잖아요. 매달 90조. 90조가 막 쏟아져. 그러니까 지거지. 예치금, 달러 못 나가게 하려고 예치금 박았던 거 다 풀어주고, 아무 때나 달러 써. 달러 써. 달러 좀 써. 달러 좀 써. 했는데 그게 달러가 써지나, 지금? 근데 한국도 이건 틀린 상황,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도 어제 그 수치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국도 월간 지금 얼마지? 200억 달러인가?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수치, 나이를 먹으니까 뒤돌아서는 까먹어. 정말 미치겠다. 뒤돌아서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근데 사실은 제가 원래 기억력 두뇌가 조금 그쪽 주름이 좀 약해. 기억력 두뇌 주름이.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 숫자가 정확하지 들었는데 그거였는데 하고 정확하진 않아. 200억 달러? 네. 죄송. 한국 쪽에는 한 200억 달러 정도가 지금 들어오죠. 자본 수지로도, 아니야, 200억 달러 더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꽤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달러가 들어오죠. 근데 밖으로 쓸 방법은 뭐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쓸 방법이 막힌 거야. 제 주변에 지금 해외 못 나가서 지금 몸에 좀이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정신에 곰팡이가 피어, 해외로 못 가가지고.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으세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그 무슨 말이야? 우리는 상품 수지로 흑자 내고 서비스 수지로 적자 내던 나라였잖아요. 물건 팔아 달러 받아보고 해외 나가서 사람들 돈 쓰고 그래가지고 수지가 맞고 뭐 약간 플러스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중국은 안 그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에 가면, 저도 봤어. 저도 실제로 미국에 가면은 걔네들 가방 살 때, 소위 말하는 명품관 또는 조금 괜찮은 데 가가지고 가방 살 때 어떻게 사요? 우리는 저거 전가? 저거 잠깐 보여주세요. 아니요, 저거 잠깐 보여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주르륵 해가지고 이렇게 팔에 걸어가지고 쇼핑백을 팔에 걸어서 사들고 오는, 저 현장에서 봤거든, 진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거의 그 분위기야. 똑같은 가방을 왜 그렇게 많이 사? 그래서 쫙, 야, 신기해. 어쨌든 못 나가잖아요. 상품 수지, 그러니까 서비스 수지 마이너스가 안 나와, 지금.
해외를 못 가니까 돈을 못 써. 그러니까 차곡차곡 안으로 계속 쌓이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외국에서 보기에는 OECD라든가 IMF나 이런 그 국제 기관들에서 볼 때는 무슨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야, 쟤네 뭐 코로나도 뭐 완벽하게 커버 쳤고 지금 우리 그 확진자 우리 막아야 됩니다. 절대 막아야 되고 저도 열심히 이제 막으려고 노력하고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고 여러분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막 꼭 그런데 지금 15만 명 터졌어요. 15만 명. 그리고 유럽도 하루에 웬만한 국가들은 3만 4만씩 터지고 있어요. 그런 국가에서 한국과 중국을 봤을 때 저기는 그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 그 무위험 지역이야. 코로나 무위험 지역.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냥 잘 돌아가. 모든 게 잘 돌아가. 아, 버스를 여러 사람이 타고 다닌다고? 전철을 막 그 사람 끼면서 타고 다닌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입장에서 우리나라 아무 저기 무위험 지역이야. 걔네 입장. 저희 나라가 무위험이라는 얘기 아니고요. 걔네들 눈에 보면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너무 위험한 발언이라고 너무 이렇게 때리지 마시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OECD, IMF 평가는 어떻게, 저 나라가 제일 좋다. 즉, 중국이 제일 좋고, 한국이 제일 좋다라는 평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금 흐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금 환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을 제가 계속 핏대를 높여서 얘기 드리는 거. 드디어 11월 달에 4조를 완전히 돌파하면서 외국인 샀고, 외국인 멈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삼성전자 싸니까 계속 들어올 것 같고, 현재 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이 상황을 보고, 뭐 괜찮아 했는데 계속, 또 때려, 때려봐. 또 때려. 형, 그만 때려. 아파. 막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10월 달에. 근데 11월 와서 완전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 그걸 확정 쳐주면서 더 많이 보여줬다는 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채권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오늘 미국의 전문가 의견들 몇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채권은 핵심은 이거예요. 지난 얼마 동안 채권의 가격과 금리가 올랐어. 금리가 올랐어. 그럼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굉장히 많이 금리가 올랐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 이걸 되돌리는데 되돌리다 말아. 되돌리는 걸 많이 못했어. 즉 채권 약세가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빌 머르즈 디렉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연준이 장기물 매입 쪽으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만기 전환을 발표하거나 매입 프로그램 확대라는 추가적인 변수를 발표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장기적으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채권 매입을 더할 수 있는 일이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수준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연준은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치솟는 것을 막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탈바겐 캐피탈 어드바이저의 마이클 퍼브스 CIO는 국채 수익률은 약간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국채에서 급격한 매도세를 예상하지는 않는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로 가는 다리는 길고 흔들림이 계속될 텐데 파월 의장은 다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면서 10년물을 0.8에서 1.2%로 예상해. 지금 0.8에서 0.9 왔다 갔다 하잖아요. 0.9 근처인데 1.2까지 위 공간은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말씀드릴까요? 미국 채권 운용자들 지금 다리 후두르 떨리는 거지. 한국 주식시장 투자하다가 막 떨어지는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 막 불안하면서 그래도 설마 이제 반등 좀 하겠지 하는 투자자 심리가 있거든요. 저는 그 흐름이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발언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지금 뭐 1800까지 떨어져서 1800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1600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0.8에서 1.2%. 그리고 연준은 꼭 막아줄 거야? 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채권 발행이 계속될 것이고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 그러나 일방적으로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겠지 하는 바람. 이게 지금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읽히는 거죠.
예. 왜요? 이것도 홍익희 선생님과의 대담 두 번째. 그러니까 아마 내일쯤 나갈 것으로, 편집을 거의 못 할 수 있어요. 내일 보내드리려면 알록달록한 편집 없이 그냥 알로다가 대담만 쫙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면 시간적으로 어디 맡겨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야. 그래서 그냥 우리 평일날처럼 지금 이 방송처럼 거의 그 네이키드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생자 그대로 생자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거기서도 예를 들어 지금 발행이 많은데 사줄 사람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국 국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비싼 이자를 줘야만 조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그 흐름이 10년물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투자자들은 굉장히 조심하시고, 국채 ETF 같은 거 위쪽으로 가는 거 좋아질 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부정적. 계속 제가 부정적이라고 얘기했지만 계속 또 더 계속 부정적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채권 시장이 이번 주에도 1270억 달러, 이번 달에 1270억 달러 롤오버와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있는데, 상당 부분은 누가 사주고 있느냐? 연준이 사주고 있다 라는 얘기도 어제 나누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은 결국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치솟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 매입 프로그램 쪽으로 전환할 것이다. 채권 매입 프로그램.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연준이 미국 채권을 사주고 있는 주체라는 얘기죠. 근데 장기물이 올라가니까 장기물을 더 많이 사주는 쪽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런, 이 무슨 말이냐? 날개도 친 듯 팔려가고 있진 않다는 거. 수급이 꼬이고 있다라는 거. 미국 국채가. 이것들이 지금 드러난다는 대목인 거죠. 네. 굉장히 재미나. 이런데 달러가 약세야. 달러가 약세인데 사실 기록적인 약세로 가야 되는데, 못난이 삼형제가 있어요. 환율의 못난이 삼형제. 누구? 달러. 지금. 그 다음 유로. 그 다음 엔화. 이 못난이 삼형제끼리 못난이 경연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가 두드러질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짝 잘생긴 애들 두 명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 잘생긴 애 두 명이 누구예요? 중국 위안과 한국 원이에요. 걔 중에서 지금 원탑 누구예요? 지금 원화, 한국 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요.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근데 너무 급하게 하는 건 항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이 조금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뭐 자본시장 입장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 11월 달에만 지금 4조 원이 지금 돈이 들어왔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상품 팔아가지고, 왜냐면 중국이 상품 팔 때 한국 원자재 갖고 하잖아요. 석유화학 업종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걔네 물건 팔 때 우리 거 재료 갖다 쓰는 그 이유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종의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품 수지도 흑자야. 근데 이제는 뭐냐면 주식을 사러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니까. 채권은 이미 사러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 한국은 채권 시장은 그동안 미국 따라서 약세고 계속 약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급상으로 보면은 미국보다는 채권 시장도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계속 또 이렇게 들어오면 또 순환적으로 뭐예요? 원화가 강세가 또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한국 주식 시장은 대형주 장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올라가는 주식의 시세 연속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같이 확인해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저는 이거 엄청 재밌는데, 지금. 여러분 재미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이 좀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상황,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 상황들을 보면은 이게 그럼 반등할 수 있는 거야? 자꾸 많은 분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자본시장은 무슨 논리? 자본의 논리로 읽지 않으면 투자에서 실패하실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시장은 리그가 달라. 리그가 다르면 다른 룰에 따라서 읽어내고 대응을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룰대로 여기를 해석해서 여기다 나한테 이 시장을 맞춘다? 안 돼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냉혹한 사실입니다. 냉혹한 사실. 투자의 태도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도 한 꼭지 따서 성공하고 잘나고 똑똑한 남자들이 실패한다. 아니, 내가 많이 봤거든. 너무 많이 봤거든. 다 그냥 싸그리 다 실패야, 그쪽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논리가 확정적으로 있거든. 이쪽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 근데 리그가 다른데 다른 룰 가지고 갖고 싸우면 되겠어? 맨날 심판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경기 뛰어든, 그거 아닌데요? 아웃, 아웃, 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장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는 하셔야 돼요. 최소한 아니면 제가 계속 드리는 말은 그런 거 잘 못하겠으면 다 알려진 대형주 중에 가격이 많이 안 오른 주식만 해라, 개인들. 그래야 돈 벌 수 있다. 어차피 한 10% 15%만 오르면 되잖아요. 이번 11월 달에 컨택이고 원택이고 야 무슨 컨택 하냐, 너 웃기는 소리 하지만 너 또 틀렸다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컨택주 10%씩 오른 거 허다합니다, 지금. 그죠? 그런 주식 하면 돼요. 남들 안 간 주식. 왜 인기 있는 주식 가서 물려? 그게 제가 이제 개인들 투자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되고 저렇게 말씀드려도 안 되고 제일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는 대형주 중에서 떨어진 주식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해라. 그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네,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열을 냈네요. 코로나 상황들, 미국 코로나 상황들 보겠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5만 명을 돌파했고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시카고에 이어서 캘리포니아도 여행 자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말이 아니라 막 씹히네. 네. 바이든 당선인 측 어제 얘기했었죠. 오스터 홀름 박사가 4, 6주간 전국적 봉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시장도 휘청휘청하고. 그런데 전국적 봉쇄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바이든 참모 캠프 쪽에선 얘기하고 있고, 식당 등 고위험 부분에 대한 표적화된 대응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지. 시장이 휘청휘청하니까. 그러니까 오스터 박사도 전국적 봉쇄를 권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뉴욕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학교 등교를 재차 중단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유럽 내 코로나 누진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초과했고요. 주요국은 하루에 3만 명씩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베런스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하면서 대규모 봉쇄령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봄철 같은 불확실성은 없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백신이 완성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팬데믹이 종식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뭐라 그랬어요? 우상향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근데 우상향이 꺾이는 그 시점부터는 코로나 팬데믹 자체가 시장 영향력을 급속하게 잃어버리고 태풍이 해체되는 것처럼. 지금은 태풍이잖아요. 어느 경로로 올 건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죠. 근데 워낙 돈발로 방비를 잘했기 때문에 생각만큼 피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태풍 자체만 보면 그냥 융단 폭격 당하면서 싹쓸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거기에 따른 자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것도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존 크레임은 너무 그 긍정론이 너무 많다, 낙감 심리가 과도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 및 중앙은행 관계자 발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롬 파월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는 지금까지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서 4분기 회복 속도는 완만해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제가 좋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채권 금리 상황들을 보면 2023년이 아니라 2022년부터도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감안은 하시기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백신에 대한 낙관주의를 경고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빨라 백신의 즉각적인 경제 영향은 없을 거. 이거는 그렇겠죠.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확진자의 우상향이 탁 꺾이고 백신이 나오는 그 시점에 이게 딱 꺾이면 이거는 이제 태풍으로서 와해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많이 길었는데 S&P 500은 1.36% 올랐고 다우는 1.37%, 나스닥은 1.02%, 러셀 2000은 2.10% 올랐습니다. 오늘은 보면 기술주에 비해서 다우와 러셀이 더 많이 올라서 다시 컨택적인 반응들이 나타났는데요. 델타항공은 5%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컨텐츠들이 다시 부활. 그러니까 컨텐츠가 끝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정리 다시 할게요.
컨텐츠들은 함몰된 가격을 언제든지 회복을 하려고 노력은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게 세게 나타날 때는 기술주들은 이게 이쪽으로 돈이 쏠리니까 좀 쉴 수 있어요. 근데 기술주가 끝난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많이 올랐으니까 숨고르기 한번 하면 또 전체적인 화폐량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축적하면 다시 움직일 것이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유로스탁스 50은 0.11% 상승했고요. 영국은 0.36% 떨어졌습니다. 프랑스는 0.33 올랐고 독일은 0.18 올랐습니다. 달러지수 90.72, 유로 달러 1.18로 달러는 유로 대비 약세였고 엔화 대비도 104.59로 엔화 대비로도 약세입니다. 엔화 대비는 0.4%인데 원은 말씀드렸더니 1108원 빠릅니다. 위안은 6.596,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은 0.898, 30년물은 1.648%, 각각 1.3pp, 0.5pp 어제보다는 올랐습니다. 금리가 채권가가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금값은 달러 약세에 따라서 0.8% 올라갑니다. 1887. WTI는 재고가 많고 앞으로 많이 뽑아낼 것이라는 생각을,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40.13, 2.4% 떨어졌고요. 구리값이 드디어 1.22% 올라가면서 7,000불이 되었습니다. 영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이 잘 돌아가면 구리값이 보통 좋잖아요. 근데 환율을, 이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을 하시면 돼요. 구리값, 중국, 한국, 뭐 생산,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러면 달러 약세,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탁탁탁탁 연결이 되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런 상황이고, 상하이는 어제 0.86% 떨어졌고, 홍콩 항생은 0.05% 떨어졌고, 브라질 버베스파 2.16%. 자, 이제 원자재 올라가면 브라질 어떻게 될까 진짜 관심이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24%, 나스닥바이오 1.20% 올랐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가면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99%가 올랐어요.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고, 내년도 하이닉스가 발표하기는 2분기에 과부족, 즉 공급 부족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 발언 이후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미국 주식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라는 거, 같은 세계의 메모리 업체니까요. 이것도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애플은 0.04% 올랐고, 아마존 0.6%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5%, 알파벳은 1.69% 올랐고, 페이스북 0.68%, 인텔 1.13%, 퀄컴 0.24% 올랐습니다. 반면에 AMD는 0.50% 떨어졌고, 엔비디아 1.19% 떨어졌고, 테슬라 0.79%, 넷플릭스 0.8% 빠졌습니다. 웰스파고 1% 올랐고요. 벅셔 1.2% 올랐습니다. 알리바바는 1.3%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나 긴 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재밌는 내용이라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 거 죄송하고, 그리고 부족한 저희 증시각도기 TV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 사회 존재.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있고, 제가 있어서 여러분도 이건 아닌데, 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 증시각도기 TV가 있게 되는 거 감사한 말씀을 올리고, 일단 재미있고요. 두 번째, 남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 자신의 발전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젊은 분들도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 타자를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말 미국 시장 마감을 굉장히 오래, 역대 최대 길이로 했던 증시 마감. 근데 왜 자꾸 어제 홍익기 선생님하고 얘기한 것들이 더 그 양념이 쳐져가지고 오늘 나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권순장의 브릿지에서는 내년도 전략 종목, 괜찮은 종목, 일반인들이 투자해도 괜찮은 종목을 얘기했는데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 지난주에 찍었는데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네, 그것도 주말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도기책방은 하루 쉴게요. 다 못 읽었어.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아서 이것 직접 저것 직접 요것 직접 하다가 세 권 다 아무것도 못 읽었어. 네 권째 읽어야 돼. 미치겠네. 다섯 권째 지금 뭐부터 읽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멀티하지 많은 머리가 이걸 다 감당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속도를 읽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내용들에 나눌 수 있도록 도기책방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인사드립니다. 안녕.